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주제하고 계시고 와서 스케일링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 스케일링은 그만큼 잇몸 건강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험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으시다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치과를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뭐 뿌리 끝에 염증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뭐 조금은 더 넓게는 상악동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턱관절은 괜찮은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연에 충치를 작게 치료할 수 있고 나중에 심화되어서 신경까지 미치게 되면 신경 치료를 하고 결국은 완전히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치의 조기 발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치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그냥 임상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씹는 면에 생기는 그런 충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와 사이사이 부분에 생기는 인전면 충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떼어 놓았거나 아니면 씌워 놓았던 그러한 치아에 2차적인 충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인전면 충치인데요. 일반적인 씹는 면에 생기는 충치는 특정 부위에 많이 생기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양치가 상대적으로 덜 되겠죠. 그리고 6세우치라고 치는 첫 번째 어금니는 6살 때 나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 못하는 그런 시기에 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쉽게 충치에 이완되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성인에서 가장 충치 치료가 많이 되어 있는 치아가 첫 번째 어금니이죠. 그 다음엔 두 번째 어금니가 되겠죠. 그만큼 치아의 위치, 양치질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차이 등에 의해서 씹는면 충치는 앞니와 어금니가 특정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전면 충치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붙은 부분을 양치를 못하는 것은 뭐 앞니 부분이건 어금니 부분이건 똑같기 때문에 인전면 충치는 다발성으로 산재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이 인전면 충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전면 충치는 제가 봤을 때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치아를 깎아보고 그 다음에 뭐 성상 등을 봤을 때 약간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치아도 뼈도 우리가 좀 뭐 통뼈라고 부르죠. 통뼈가 있고 약한 뼈가 있듯이 치아도 똑같이 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치아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무른 치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치가 잘 되면 인전면 충치가 그만큼 줄기는 하겠지만 양치를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 하는 정도 수준을 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은 인전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제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전면 충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충치입니다. 우리가 씹는 면이나 이런 데 있는 충치는 쉽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인전면 충치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충치가 심화되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쪽이나 아니면 옆면에서 봤을 때 어둡게 비치거나 충치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뭔가 좀 검게 변했다든가 인전면 충치에 정황이 보인다면 작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사이사이
모든 치아에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다 인전면 충치가 초기 충치든 진행된 충치든 다 산재되어서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전면 충치 같은 경우에 방치를 계속 하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계속 충치가 치아 안쪽에서 진행을 되면서 나중에 급기야에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면 딱딱한 걸 먹다가 치아가 깨졌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깨진 게 아니라 사실은 충치가 진행된 것이죠. 그렇게 깨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적어도 크라운 같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레진으로 간단히 떼운다던가 인레이로 부분적으로 씌우는 그러한 치료를 일찍 발견했더라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충치가 진행되고 방치한 채로 오래 진행된다 보면 결국은 신경줄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그러한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인전면 충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를 조기에 일찍 하는 것이 치아를 평생 동안 더 오래 쓰게끔 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떼어져 있는 것 같고요. 어디에 충치가 있는지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이고, 이미 예전에 인전면 충치가 있어서 이 사이 부분을 떼운 데가 좀 됩니다. 여기도 지금 떼어져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떼어져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충치가 여기 있는 충치가 보이시죠? 크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어둡게 좀 비쳐 보이죠? 네, 여기에는 인전면 충치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어둡게 비쳐 보인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인전면 충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아래쪽도 특별하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볼까요?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여기 이렇게 까만 부분은 예전에 이미 이제 충치가 있어서 떼었는데 재료가 이렇게 좀 엑스레이를 투과하는 성상이라 까맣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딱 봐도 여기 뭔가 좀 검게 비쳐 보이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이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하얀색 층이 이렇게 쭉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검은색으로 끊겨 있는, 이렇게 여기는 까맣고 여기도 뭔가 까맣고 여기도 뭔가 좀 까만 게 있는 듯 없는 듯. 파노라마 사진은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보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 그 다음에 러프하게 보는 용도로 보통 쓰입니다. 여기도 뭔가 조금 상이 뭔가가 불균일해 보이죠. 매끈하지 않고, 반대쪽을 보면 여기도 뭔가 좀 까맣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겹쳐서 잘 안 보이고, 여기 좀 끊어진 듯이 까맣게 보이죠. 여기도 뭔가 좀 끊어진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까맣게 명백하게 보이죠. 네, 여기도 뭔가 이렇게 뚫린 듯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있는 듯 많은 듯. 그래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작은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교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바이트윙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네,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보이죠. 여기가 까맣게. 인전면 충치의 전형적인 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옆에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끼질 하듯이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요 하얀색 층이 이제 범낭질이라고 부르는 층인데요. 여기를 뚫는 순간 두 층이 다른 성상이라서 이쪽 안쪽 치질은 조금 더 무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쭉 퍼지면서 충치가 이렇게 퍼져가게 되고요. 퍼져가면서 점점 안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균은 절대적 혐기성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혐기성균, 즉 공기가 없는 데에서 잘 자라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아주 신나게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모르시죠. 그래서 치아가 이제 껍데기 위쪽 하얀색 층, 여기 보이는 이런 하얀색 층 범낭질만 남게 돼서 딱딱한 거를 드시다가 여기가 푹 깨져서 치아가 깨졌어야 하고 오시든,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안쪽에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까지 근접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신경이 느끼게 됩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이 미생물의 부산물, 배설물들이 독소를 지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이 과민해지면 정상적으로 찬 거에 시리지 않던 것이 이제 비로소 막 찬 걸 드실 때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시린다던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안에 있는 신경까지 다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되죠. 보통 인전면 충치를 치료할지 말지 기준은 범낭질층 두께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경우에는 보통 저는 환자분들께 치실을 열심히 양치하실 때 치약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치약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우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약이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다 마치시고 정상적인 양치를 마치시고 치실로 여기를 여러 번 쓸어주는 치실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치실 자체에 치약을 묻혀서 여기를 닦아주신다던가, 그렇게 두 가지 중 편하신 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치실질을 하시게 되면 이 2분의 1 정도까지의 충치는 재광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충치가 억제가 되고 멈추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치질을 잘 안 하고 치실을 잘 안 하게 되면 2분의 1을 넘게 되고, 2분의 1을 넘게 되면 이제는 뭐 아무리 다른 뭘 해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치가 더 심화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포토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엑스레이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충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아예 뻥 뚫려 가지고 까맣게 돼 있고, 이쪽은 겹쳐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 여기도 까맣게 보이고, 여기도 까맣게 보이고, 여기도 까맣게 보이고, 여기도 이미 이렇게, 여기도 약간 충치가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 이런 거는 치실을 하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것 같고요. 반대쪽을 보면, 반대쪽도 아까 전에는 뭐 여기가 좀 비쳐 보였나요? 아마 그랬을 건데, 보면 이미 여기 뚫려 있고, 여기도 안이 까맣게 퍼져 있는 걸 보이시죠? 이미 뚫린 겁니다. 여기도 이미 뚫려서 까맣게 돼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인전면 충치의 특징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보시다시피 다발성으로 모든 곳이 다, 여기는 이미 이전에 치료를 인전면 충치 때문에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뒷면이 뚫려 가지고 이제 요거는 치료한 거는 벗겨내고 다시 치료를 인레이 치료를 해야 되는, 비용이 2배가 되는, 그래서 인전면 충치는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여기를 한 곳에 이제 치료를 할 정도 충치가 진행돼서 인레이 치료를 할 경우에 반대편에 초기 충치가 있더라도 이걸 치실질 하라고 하지 않고 같이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치실질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듣기에는 뭐 그냥 치실질 하면 되겠지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치실질을 또 열심히 안 하시기 때문에 진행돼서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포함해서 치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만 2분의 1 미만으로 충치가 진행됐다면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양쪽 다 2분의 1이라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만신창입니다. 치아는 볼까요? 다시? 그렇게 크게 어둡게 비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굉장히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로 오해를 하는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치료를 안 하면 오히려 더 큰 돈과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충치 제거한 걸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가 이때 당시에 20대 초반이어서 가능한 한 크라운을 안 씌우고 조금 더 덜 깎는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치료 계획을 잡아서 그렇지 거의 뭐 이거 크라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과 의사분들 중에. 하지만 요거는 이제 온네이라고요. 보통 요 정도는 인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치질이 여기가 얼마 안 남아서 간당간당하지만 하여튼 젊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는 것을 인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이 아까 많이 썩어 있어서 이렇게 치아의 한 4분의 3 정도를 덮는, 그렇게 조금 인네이보다는 넓게 덮는 것을 온네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까 보시다시피 이건 충치를 제거하고 찍은 사진이네요. 보면은 이 안쪽으로 더 깊게 충치가 진행되신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아래쪽인데 아래쪽도 보시면 네,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 안쪽으로 충치가 이렇게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군데군데 하여튼 충치들이 많이 있어서 충치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본을 다듬어서 본을 뜬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다른 분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오신 분 중에 이분은 9월 23일 지난주에 오신 분이네요. 자,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는 여기 크게 썩은 게 보이죠? 인전면에 이렇게 썩었으면 저는 반드시 다른 쪽에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환자의 동의하에 교익 촬영을 찍어서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초기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환자분의 뭐 치실질을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계획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아마 이거 신경치료까지 했을지 볼까요? 차트를. 계획만 세우고 안 오셨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히 증상이 현재는 없으셔서 충치를 살살 제거해서 신경 안에 있는 요 신경까지 도달하지 않고 충치가 제거가 된다면 다시 떼어서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적게 씌우는, 이분도 18세군요. 아직 학생이라 가능한 한 부분적으로 씌우는 치료를 말씀을 드렸고 여의치 않을 경우엔 크라운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진을 한번 찍어본 데를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까맣게 진행돼서 퍼져가는 상태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음영이 다르고 여기도 좀 약간 퍼져가는 듯한, 여기도 한 반 정도 까맣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도 보면 여기는 반 삼각형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인전면 충치의 전형적인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계속 진행돼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썩었어요, 이분은. 여기도 까맣게, 여기도 까맣게. 네, 여기도 아마 까만 거 보면 여기 진행됐을 것 같은. 네, 위에도 조금 많이, 여기도 조금. 이렇게 인전면 충치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다 생긴다, 다발성이다. 네, 그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인전면 충치에 어디 있어서 이렇게 뭐 크라운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인전면을 포함하는 인네이가 치료가 돼 있다면 다른 부분들도 인전면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충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드렸고요. 인전면 충치 어느 정도까지 치료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